경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돈이 되는 금주의 가장 핫한 경제 뉴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금주의 경제 핫 뉴스. 불과 얼마 전까지 4천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던 코스피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5일 이틀간 6% 넘게 하락하며 4천선이 무너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국내 증시, 그 원인과 향방을 전망해 봅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조선업 분야에서는 장기 협력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협상 결과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37만 8천 원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장 재료의 가격 안정세로 비용이 작년보다 10% 적게 들 것이란 전망인데요. 김장 물가에 부는 훈풍과 배추 무름병 변수를 짚어봅니다.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던 이른바 노쇼에 대해서 정부가 예약 위약금을 현행 10%에서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상한 기준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티버스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금주의 경제 한 뉴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피 급제동의 국내 증시 휘청, 대체 무슨 일이라는 주제네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가 4천 돌파하면서 다들 막 축제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지난주는 또 푹 떨어지면서 되게 분위기 안 좋았다가 어제 오늘은 또 막 급등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 전에 보니까 막 4,200 가까이 가던데요. 네, 뭐 코스피 지수가 뭐 조울증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사실 어제인 10일은 코스피 지수 3% 넘게 올랐고요. 오늘인 11일 오전 현재 코스피 지수 2.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거는 이번 주 분위기고요. 지난주엔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10월 말에요. 코스피 지수가 4,200선 돌파하면서 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천 공약, 야 이거 진짜 실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들떠섰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장중 한때에는 3,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를 보자면요. 일단 AI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휘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면서 지수가 하락한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사실 6월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증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무려 7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팔다 보니까 환율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원화 가치가요. 1,45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오늘 확인하니까 1,460원까지 오르는 식으로 원화 약세가 촉발됐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는 뭐냐면 비싼 가격이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가격대로 올라왔는데 약간의 악재가 나왔다. 이러니까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번 주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데 지난주에 화요일에 뚝 떨어졌어요. 그랬죠.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제가 다른 프로 녹화를 하는데 네. 매도 사이트가 발굴해갖고 내가 아이고 이거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로 지난주 상황이 좀 심각했나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사실 패닉셀이라는 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선물 거래에서 5% 하락했고요. 현물 거래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6% 빠지면서 뭐 시장을 발칵 뒤집혔었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식인가 이런 어떤 전망이 그 당시에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2002년도였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었죠. 그다음 2011년도 와서는 일단은 유럽발 이제 재정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이런 변동폭이 심해지면서 이런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적이 4월 이후에 두 번째였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이제 혼란한 장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좀 패턴이었고요. 실제 또 보니까 개인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계시는데 지난주에요. 정말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 폭탄을 던졌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그거를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은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심각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사이드카가 뭔지 사이드카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니 어디다 주차를 했길래 주식이 떨어진 건가요? 사이드카? 그러니까 주차를 한 것보다는 이게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막 달릴 때 옆에 보조 의자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그걸 사이드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릴 때 이 보조 의자가 일종의 오토바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주식시장에서 폭락이나 폭등이 있을 때 이 주식시장의 균형을 잡는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이 폭락할 때 저희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사고 파는 이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주식시장에 일종의 약간의 쉼을 주는 그런 장치고요. 저희 왜 부부싸움 할 때도 말 나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잠깐 참았다 얘기하면 조금 덜 거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 5% 넘게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5분간 이 프로그램 매매를 멈춤으로써 한번 잠깐 쉬었다가 이성을 찾고 가자. 뭐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이 묻어나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허준영 교수님 덕에 저도 그렇고 경아 씨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사이드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이 사이드카로 인해서 이번 주 우리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 앞으로도 이 증시 변동성 계속 클 거라고 예견해야 될까요? 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숫자로 보자면요. 일중 변동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지수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난주 3일에서 6일 보니까 일중 변동성 지표가 2.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높았던 때가 4월이었거든요. 이때가 2.07%였습니다. 앞서 권혁준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대로요. 매도 사이드카가 4월 7일에 발동했는데요. 4월 10일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크게 움직였는데 그 4월보다도 지난주의 변동폭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격 수준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이 때문에 AI 버블, 기술주 과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나 외국인 자금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와 함께 환율 지표 역시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런 하락을 보면서 원래 하락을 예측해주진 않으면서 떨어지고 나면 이것 때문에 그랬다, 저것 때문에 그랬다 막 분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건 보니까 미국발 AI 거품에 뭐 붕괴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거품이 있다가 꺼지는 건지 아니면 잘 가고 있는데 잠깐 숨고르기를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약간 뭐 후자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나 아시아 증시 잘 보면 저희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권혁준 평론가님이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초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수준 이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AI 기업들의 조금 주식에 거품이 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인지 사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반도체주나 기술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거품은 사실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완전하게 지금 붕괴됐다고 보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약간 너무 이게 주식이 고평가된 거 아니야라는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증폭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 국면이 왔다. 한마디로 최근에 급격한 성장세 뒤에 조정 국면 이 정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주식을 지금 사야 돼? 사려면 너무 맞아요. 올랐는데 맞아요. 좀 두려운데? 네. 근데 지금 안 사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이게 고공행진할 때 언젠간 떨어질 테니까 그때 사야지 그랬는데 또 막상 지난주 수요일에 떨어지니까 샀어야 되네. 그럼 또 못 사. 맞아요. 또 떨어질 것 같죠. 지금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타이밍을 진짜 모르겠어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일단 뭐 선별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가 유동성이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많다라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에 30% 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중이 높거든요.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겠죠. 이 기업이 수익도 많아지고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지수 자체가 사실상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이니까 나는 무조건 지금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진 않고요. 선별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죠. 사실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다른 업종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추종 매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추종해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